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약국에 없는 약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린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식사 후에 약 드시는 거 보면서 걱정을 하게 돼요. 한두 가지 약을 드시는 게 아니죠. 정말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한 주먹입니다. 약의 양이요. 그리고 이걸 물이랑 같이 먹어야 하니까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고 사는 것일까? 네, 물론 아프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책인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박성규 씨가 저자예요. 책에 나온 저자 소개를 보면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스스로를 약 연구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약국에서 감기약을 한 보따리 처방받으면 필요한 약만 골라서 먹는 과잉 처방에 반대하는 약 연구자로 살고 있다. 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저자는 기존 의료업계, 특히 대형 제약회사들의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책은 고대 사회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약으로 생각을 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약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자는 그 키워드를 욕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은 치유, 무통, 그리고 건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진시 황제의 불로 장생을 위한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다양한 시도들을 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약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의 제목이 약국에 없는 약 이야기죠. 약국에 있는 약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는 약들이고요. 약국에 없는 약은 판매가 금지된, 불법화된 약들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이 되겠죠. 자,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이 군인들에게 각성제를 줬다고 하죠. 각성제 주면 잘 싸우니까 그런 이유로 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독일 정부가 독일 군인들에게 나눠줬던 각성제가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 약의 이름은 페르비틴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비틴이 사실상 필로폰이다. 왜냐하면 화학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영국군도 각성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각성제 이름이 암페타민이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독일과 영국 둘 다 각성제를 사용을 했던 거죠. 이 두 가지 각성제, 그러니까 필로폰과 암페타민, 이 두 가지 각성제는 화학 구조도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필로폰이 각성 효과가 더 크고 중독성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차이, 독일이 사용한 필로폰, 그러니까 페르비틴은 지금은 1급 마약이죠.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사용한 암페타민, 이건 지금도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더럴이라는 약이 있다고 해요. 주의력 결핍증,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줄여서 ADHD라고 부르는 병인데, 이걸 치료하는 약이 에더럴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암페타민이라는 거죠. 에더럴이 암페타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끝발 차이로 필로폰은 마약이 됐는데, 암페타민은 지금도 심리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대마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마약의 역사가 있죠. 그 역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이 불법화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읽을 거리를 이 책은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 뿐 아니라 살 수 없는 약들에 대해서도 그 약의 역사와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잘 풀이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가 항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을 감소시킨다 라는 것, 또 머릿속을 멍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해요. 항우울제를 먹으면 다른 약을 또 먹어야 한다 라는 거라고 저자는 말해요. 항우울제는 원래 흥분과 각성을 유도하는 약이라고 하죠. 각성 상태가 약물로 유지되다 보니까 불안과 불면증이 찾아오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는 사람들은 항불안제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속쓰림과 위산 과다 증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위장약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자는요, 이런 문제보단 사실상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제약회사의 마케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약회사는 아주 단순하게 약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런 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우울한 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로토닌만 증가시키면 우울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 약을 한번 먹어봐. 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울이나 행복, 이건 저자가 보기엔 사회적인, 개인적인, 심리적인 이런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생기는 포괄적인 증상이다 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단순히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프로작이란 약이 있죠.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로비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등장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횡포를 비판하는 흐름으로 이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자는 의료업계가 질병을 자꾸 만들어낸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 게 섬유 근육통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몸의 여러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통증은 있는데 예전엔 이걸 진단할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자를 비롯한 여러 제약회사들이 주도해서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리카라는 섬유 근육통 치료제를 내놓습니다. 이 약은 원래 간질 치료제로 출시가 됐었는데 새로운 질병 시장에 뛰어든 거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유병률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대형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하고 나면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게 특이한 점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나니 우울증 진단을 받는 환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유사 사례로 섬유근육통 치료제, 월경전 불쾌장애, 공황장애,
저자는 이런 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나오면 환자가 늘어나는 특이 현상의 예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자는 정신의학처럼 질병의 범주가 조작되기 쉬운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라고 말해요.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책의 내용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정말 질병일까? 우울증이란 질병은 히포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다. 한마디로 없던 질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우울함은 질병이 아닌 정상적인 인간의 심리 상태다. 희노애락은 인간의 4가지 주요한 기본 감정이며 우울함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질병이 아니란 것이 아니다. 다만 무엇이든 성급하게 질병화하는 사회는 과연 건강한 것인지, 이윤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왜곡되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네, 요약하자면 대형 제약회사들이 약을 팔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으니 이젠 조심 좀 하면서 살자, 이런 말을 저자는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아마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 정말 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 필요하니까 드신다라고 그렇게 들었을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저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어쩔 수 없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주변에 감기 걸렸을 때 찾아가게 되는 병원들 중에 약을 상당히 많이 처방해 주는 병원들이 있죠. 그런 병원이 이상하게 인기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이 병원에 오면 병이 빨리 낫는다, 감기가 빨리 낫는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고요.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정확한 잣대를 갖기가 힘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약 처방을 최소화하는 병원으로 가자, 이런 기준을 세운다면 이게 나의 몸을 챙기는데 상당히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 처방을 최소화하는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약만 먹고 살자. 네, 이게 이 책을 보고 나서 갖게 된 결심입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